밑줄을 함께 그어보겠습니다. 고려의 종교와 사상 교과서 54쪽을 피면 됩니다. 잠깐만 합시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한 불교. 아까 얘기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시했어요. 고려시대의 불교는 찍어놓습니다. 왕실의 지원으로 크게 융성. 왕실은 명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아 예우했습니다. 국사 왕사 제도네요. 자, 국사와 왕사로 삼아 예우. 그리고 승과 시행. 합격자에게 승계와 토지를 지급했다. 또 연등회와 팔간회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례로 하나하나 봐놓으면 될 것 같아요.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고 민심을 규합했다. 민간에서도 불교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인 향도가 조직됐다. 이거 아까 그 내용에 빠졌는데 향도라고 해서 민간에서 그 불교를 위해서 모였던 집합체입니다. 민간에서 불교 숭배를 위해서 뭐 불교에 기부금도 낼 수도 있고 뭐 함께 뭐 이렇게 의식 치르고 하려고 모였던 향도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 향도. 이것도 알아두세요.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지배층의 지원을 받아 교종 계열의 종파들이 크게 융성했다. 그러나 교종 내에서도 종파 간의 분열이 있었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도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의천이입니다.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단 통합운동을 벌였다. 자, 밑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11세기 말에 활동한 의천은 천태종 창시,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포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천의 직업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많이 하는 교종을 더 좋아했겠죠. 그는 교선 통합을 위해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리 연구와 선종에서 강조하는 실천적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교간겸수를 주장했다. 한편 의천은 송에 다녀온 이후 송, 거란, 일본 등에서 구한 불교 서적들을 연구해서 교장이라는 주석서를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위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여기.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불교계는 다시 분열되었으며 권력층에 밀착하여 부패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썩어가는 불교계를 다시 구하고자 등장한 게 불교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장하는 결사운동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결사운동으로 두 번째입니다. 진울의 수선결사, 요새 백년사 결사가 있었다. 그러나 원간섭기에 들어와 3번입니다. 원간섭기에 들어 불교 개혁운동은 약해졌고 불교계는 고문세족과 결탁하여 폐단을 드러냅니다. 잠깐 불교계를 살리자는 운동이 있었으나 다시 내리막을 탄 거죠. 이때 결사운동을 벌였던 인물 진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진울 12세기 말 무신집권기에 활동했습니다. 무신집권기의 활동. 타락한 불교계를 비판하며 밑줄 수선사 결사를 주도. 진울은 예불, 독경, 노동을 통한 승려 본연의 자세 회복을 추구했다. 한편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하는 선교일치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해쌍수, 그리고 참선으로 깨우친 바를 수행하자는 도노점수. 여기에 그리고 하나 빠졌죠. 진울의 조계종 얘기가 없습니다. 조계종까지 알아두는 겁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아까 이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였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울과 의천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유교입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건국 직후부터 천명의식과 민본의식을 표방했다. 그리고
과거를 시행하면서, 이거 아까 그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를 시행하여 유학적 소양이 높은 지식인 관료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학 교육기관으로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두었습니다.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고려 초의 유학 진흥 최승로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성종 때 나왔던 인물입니다. 시무 28조라는 걸 올려서 유교로 나라를 통치하자 이런 건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세 개만 기억합시다. 앞에서 앞에 강의에서 했던 교육기관 국자감과 향교,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리고 과거 시험, 요 세 가지. 최승로는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성인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킨 까닭은 순수한 덕과 사사로움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상은 왕입니다. 임금께서 마음을 다잡아 겸손히 하고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예로서 신하를 대우하신다면 그 누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보호자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무신 집권기에는 문신의 지위가 다소 위축됩니다. 이것도 그냥 밑줄. 유학적 소양은 국가 운영을 위해 여전히 중시되었다. 뭐 위축이 되긴 했지만 일부는 무신 정권에 협력을 했다고 했었죠. 한편 원 간섭기에는 원을 통해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유학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사회, 자 신진사대부 동그라미 치세요. 이 사람들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고려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았고 세속화되는 불교계를 비판했다. 그래서 점점 썩어가는 불교는 내리막을 타고 성리학이 성장합니다. 삼국시대 소수리망이 고구려 시대에 불교를 수용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상은 항상 불교였어요. 근데 그 불교 사상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고려인의 역사 인식. 고려 전기에는 유학의 발달과 함께 유교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자, 첫 번째 김부식 등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 그리고 유교적 통치질서 확립 목적.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다 옆에 써놓을게요. 유교 합리주의, 그리고 기전체 서술. 역사를 그냥 봉기세가 열전지 연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고려 후기의 역사서술에는 민족의 우수성과 자주의식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로 알려진 동명왕의 신화적 행적을 칭송하는 서사시.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책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당시 각훈이라는 사람의 해동 고승전이라는 책도 있다. 뭐 이름부터 해동의 동방의 고승, 이렇게 뭐 오래된 스님들에 대한 역사책,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 역사책이겠죠, 당연히. 자,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의 침입 이후 더욱 확대됐다. 충렬왕 때 세 번째입니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와 이승유가 지은 제왕운기. 뭐 제왕운기는 사실 특별한 게 좀 덜한데 이 이련에 지은 삼국유사는 좀 기억을 합시다. 특히나 두 개 다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추가로 불교사 중심이고 설화가 되게 많이 실려 있다. 요거 마늘 다짜다. 요거는 마늘 다. 삼국유사와 이승우의 제왕운기,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원내 내정 간섭을 겪은 지식인들이
고려의 자주성과 정체성.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앞에 것들하고 이렇게 특별한 목적들이 있는 거죠. 고려의 자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역사 서술을 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사략이라는 책.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성리학 역사서. 빠진 거 추가해 놓습니다. 이재현의 사략. 자, 밑에 읽어볼게요. 김부식은 고려 전기에 활동한 문신이다. 그는 고려 지식인들이 자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삼국사기를 저술했다. 삼국사기 서문에 임금의 선악, 나라의 안위, 인민의 치란을 드러내어 후세에 알리는 것이 편찬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과 신하,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 충, 효, 의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유교적 역사관을 보여준다. 자, 유교적 역사관. 다음에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입니다. 그는 삼국유사에 역대 왕조의 역사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일연은 이 책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 왕조의 시조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 왕들 보면 다 아래서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연이 이런 설화 이야기를 다 써놨거든. 가야도 아래서 나왔고, 기말지도 아래서 나오고, 박혁거세도 아래서 나오고, 다 그랬죠. 여러 왕조의 시조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서술했다. 이는 고려 역사의 독자성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련은 삼국유사의 민간의 신화 및 설화, 문학 등을 풍성하게 수록해 다른 역사서와 구분하는 특수성을 확보했다. 자, 역사서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수도 선정의 근거가 된 풍수지리설. 신라 말부터 유행한 풍수지리설은 도참 사상과 결합해 고려 시대에도 성행했다. 풍수지리설은 송악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고, 첫 번째입니다. 고려 건국의 정당성. 두 번째, 평양의 명당이라는 논리는 북진 정책을 뒷받침. 서경길지설이죠. 문종 이후 북진 정책이 점점 퇴조하자 한양 명당설. 이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인종 때는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던 사건, 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도교와 민간신앙. 고려시대의 도교는 불로장생과 복을 기원하는 형태로 유행했다. 왕실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도교 의례를 많이 행하였다. 예종 때에는 개경에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도교 행사를 주관하게 했다. 하늘과 별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도 자주 시행되었다. 민간신앙도 유행하여 국가에서 산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선왕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그냥 이 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도교는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되면은.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려의 종교와 사상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